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안 공부하기에 좋은 영화들이 있어요. 물론 이번 영상에서 모든 영화를 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적어도 이 정도 영화들을 본다면 그 영화들 속에서 보안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챙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영상도 바로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어떠한 영화들이 그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 넷이라는 영화예요. 넷은 아시겠죠? 네트워크에 앞에 넷 따다가 붙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영화가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상당히 좀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배우가 누구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스피드라는 영화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어, 이때가 네트워크가 막 퍼지고 이런 초창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안에 등장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환경을 짐작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뎀, 다시 말해서 외장형 모뎀 같은 걸 쓰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에 가면 재밌는 걸 하나 캐치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제 TCP/IP에 이제 IP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IP 어드레스가 잘못돼서 찍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이게 편집하거나 이러면서 누가 보고 이게 체크를 했었어야 될 텐데, 그때만 해도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고요. 옛날 장비들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내용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 분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글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요즘에 나오는 얘기하고 좀 맞물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이슈가 좀 AI잖아요. AI의 디스토피아론이 있죠. 그러니까 AI가 너무 발달하면서 인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이글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는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적들을 이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2008년 영화입니다만 실제로 요즘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항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충분히 한번 시간 내서 충분히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상황하고 이렇게 붙여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만한 영화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죠.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은 007 시리즈에서 굉장히 007을 잘 표현한 사람 예전에 또뭐 많이 등장을 했을 거예요. 숀 커널이라고 하는 배우이고요. 이분이 어, 007 시리즈 이후에 또 많은 액션 영화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더 락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옆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니콜라스 케이지 맞나요? 맞죠. 이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에서 내륙 쪽으로 보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섬을 미국에 예전에 굉장히 악명이 높은 수감 장소, 교도소였고요.
지금은 거기에 관광지로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로 쓰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실제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물리적 보안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천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보안적인 내용보다도 영화 전체적으로 좀 재밌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안 관련한 영화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이죠. 탐 크루즈가 젊은 시절부터 계속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많은 영화들을 탐 크루즈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 대단한 시리즈물이 되는 거죠.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되겠고 이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정말로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기술들이 발전해가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밌게 볼 수 있죠. 미션 임파서블은 지금 한 요 정도 나왔나요? 더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더 나올 영화가 있죠. 그래서 폴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을 때 아마 다음 편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뭐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보안 공부를 할 때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1편이 되겠죠. 그 1편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라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보안 공부를 이제 해 가다 보면 나중에 인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의 인증이 있냐라고 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인증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돼서 떤 책들에서는 뭐 네 가지 인증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그냥 세 가지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3 플러스 1의 인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의 전통적인 방식에 추가된 하나의 방식 그거를 우리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인증하는 방식인데요. 이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그런 장면까지도 구현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가 오랜 세월을 가지고 쭉 진행되면서 그 안에 정보보안 기술이나 보안 기술들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영화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죠. 물론 미션 임파서블은 기본적으로는 액션 영화를 할 수 있지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쭉 살펴본다 그러면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저런 기술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 보시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다 보면 너무 섞여서 그럴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 같으면 아마 최근 편부터 보신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애니메이션이죠.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러 갔는데 이제 당연히 저는 인사이드 아웃 전 버전을 오래전에 봤죠. 그리고 2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관에서 옆쪽에 앉은 한 그룹이 이렇게 되게 재밌게 보는 거예요. 와 이게 대박인데 막 이런 표현도 쓰고 하면서 뭐 약간 말은 했지만 그렇게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결론은 영화 이제 끝나갈 때 하는 얘기들이 이제 크레딧 올라갈 때 하는 얘기들이 그거였어요. 전편도 봐야 되겠다. 재밌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건 너무 오랜 세월을 가지고 너무 여러 편이 나와서 한꺼번에 보시는 좀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최근 편을 봤다면 다른 것보다도 1편을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화는요, 엔트레먼트라고 하는 영화고요. 메타 존슨이라는 메타 존 아니 메타 존 제타 존슨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저 앞에 서 있거든요. 뒤에 남자 큰 얼굴 보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아까 앞에 더 락의 숀 코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시면 앞에 지금 빨간 줄들이 이렇게 막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이죠. 이 적외선 줄들이 쭉 그어져 있는데 이 영화는 바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데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됐죠.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패러디가 됐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예능 프로에서 이 빨간 줄을 실제 빨간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뤄두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어떤 오락을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그 요즘에 이제 007 시리즈를 보면은 옛날 같지 않고 본드 골드를 등장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거의 액션 굉장히 그 센 액션들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다시 활용되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요, 재미도 재미인데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그걸 뚫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쓰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우리나라 영화에서 패러디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 상황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 가문의 영광에서 패러디를 했었어요. 노란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 연기했던 배우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죠. 뭐 한 사람만 한 건 아니고 그때 보면 두 사람이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패러디가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안 공부할 때 꼭 보셔야 되는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주연이 또 톰 크루즈네요. 이 영화를 보실 때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시대가 미래 시대를 그리고 있잖아요. 2054년이라는 미래를 그리고 있고 실제 영화를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는 거는 1998년, 99년, 2000년, 2021 아니 미안요. 2000년, 2001년을 지나면서 만드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상을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기술적인 상황, 그리고 50년 후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려왔었던,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가면 이제 이 영화에 보면 그 공공 또는 대중교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택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 같으면은 우리 저기 테슬라에서 로봇 택시 내놓는다고 뭐 10월 달에 로봇 택시 뭐 공개할 거라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로봇 택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이죠, 길. 그 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길이 보면 예를 들어 빌딩의 옆 벽면을 타고 차들이 이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서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에서 차들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한 번쯤 그려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IT 장비들 이런 것들도 보면 아마 이 영화가 개봉됐던 2002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환경이라고 하는 게 2002년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PDA라고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 이름이 PDA가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인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손바닥에 놓고 나를 지원하는 디지털 장비인 거예요. 디지털 비서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흑백 액정이나 이제 막 칼라 액정을 좀 넘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OS들을 탑재하고 다양한 장비들이 정말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바이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흘러가면서 정리가 많이 되죠. 정말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사이에 정말 많은 PDA들이 정리가 되고 한쪽으로 통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PDA들은 통신 모듈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통신 모듈들을 탑재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다가 2007년 8월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완전히 정의를 새롭게 내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보통 스마트 혁명이라고 그러죠. 스마트 혁명에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디바이스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그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그 2007년 8월에 아이폰을 내놓고 정의를 스마트폰이란 이런 거야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제안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패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 전에도 타블렛 PC 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그때 당시에는 노트북에 이제 타블렛 기능을 줘서 굉장히 무거운 휴대가 어려운 그런 장비들이었는데 휴대폰을 그러니까 아이폰을 확장시키는 듯한 느낌의 그런 패드라는 제품을 내놓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 패드는 도대체 언제 쓰는 거야? 뭐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 논란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있고 패드는 패드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거기 뭐 그래서 컴퓨터를 안 쓰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패드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했는데 이 영화 속에는 그런 형태, 패드 형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재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 영화에 이제 중요한 미스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이 영화의 보안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영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신체의 일부가 신체로부터 이탈되면 반응을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데 만약에 삼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화학 조치를 취했다든가 어떤 물리적 조치를 취해서 어, 그 신체에서 떼는 장기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게까지도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보안 측면에서 그것을 보안에 우리가 보안 통제를 고려를 해버린다면 그런다면 이 영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이미테이션 게임은 앨런 튜링의 중요 부분을, 그러니까 일생 중에 중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1번은 그런 거죠. 그 우리 보안 통제를 구현할 때 인식, 법제도, 그다음에 기술적인 구현 중에 기술적 구현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우리 암호 기술인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이 암호를 푸는 것에 얘기가 맞춰져 있죠. 처음에는 일생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그걸 맞추고 있고, 또한 튜링 게임, 이 이미테이션 게임을 뭐 튜링 게임이라고 하죠. 어느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정의, 뭐 이런 것들하고 버물려져서 영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한 측면들에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식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이미테이션 게임의 영화 이제 후반부에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정리들이 막 되어지는데,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원천을 제공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튜링이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끔 한 단초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기반을 이해한다라고 할까요?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 안에서 디지털 컴퓨터의 그 단초를 제공했던 그런 얘기들, 단어들,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IT 전공하는 사람이면 다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보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